1월 첫 번째 교육 주제를 뭘로 할까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보통 10월 달에 기획을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내년 1월에 무슨 교육을 하지? 라고 고민을 하거든요. 자기소개를 교육을 하게 된 이유에는 제 근래에 어떤 경험 때문입니다. 부동산에 집을 내놓은 적이 있어요. 집을 내놓으면 굉장히 많은 부동산 업체에서 부동산 중개사분들이 연락이 옵니다. 그 물건을 내놓은 게 맞는지, 그 금액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전화를 모르는 번호로 너무 많이 받게 됐는데 또 하필 그때 개인정보가 유출된 시기여서 나 모르는 번호가 너무 많이 오니까 나 개인정보 유출돼서 스팸 전화가 많이 오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화를 딱 받았는데 아무 말도 없어요. 그러다가 여보세요? 라고 하고서는 제가 여보세요? 라고 하면 그제서야 갑자기 물어보는 거야. 거기 그 아파트 몇 동 몇 호 내놓으셨죠? 얼마에 내놓으셨어요? 이렇게 저한테 따지듯이 묻는 분들이 놀랍게도 10분 중에 9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분들 왜 이렇게 뭔가 급하시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화를 한 10통 정도 받고 나니까는 이게 좀 유쾌한 경험이 아니었어요. 저에게 일방적으로 정보를 물어보고 그 답을 하면 그제서야 이제 설명을 하셨거든요. 어디인데 그 물건을 우리가 내놔도 되냐 이렇게 설명을 했기 때문입니다. 거의 9통의 전화를 그렇게 받고 나서 10번째 전화가 왔습니다. 그분은 달랐습니다. 그분은 안녕하세요. 저희는 어디인데요. 혹시 그 물건을 내놓으셨나요? 이 금액이 맞으실까요? 라고 본인 소개부터 먼저 하시더라고요. 그 본인 소개를 하는 말을 들으니까 제가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다짜고짜 금액을 물어봤던 것보다 그쪽에 더 신뢰가 갔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실 것 같나요? 자, 여러분들은 자기소개의 가치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총균세라는 책을 아시나요? 총균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우리의 선조들이 원시 부족 상태였을 때 거의 다 비슷한 그 가족들인 거죠. 시족사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어디에 이제 수렵 채집을 하러 가다가 낯선 누군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들에게 이제 물어본대요. 서서 너는 누구야? 이렇게 물어본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얘기를 한다는 거야. 나는 어느 부족, 누구의 자식의 흔히들 사돈의 팔촌의 그 사람이 알만한 사람, 연관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해서 안전을 확보했었다고 합니다. 전혀 모르는 익명의 사람이 아니라 알고 있는 사람이면 안전해. 저 사람은 믿어도 돼. 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공격하지 않았다고 총균세에 나와 있습니다. 즉 원시 인류 환경에서 이러한 습성은 계속해서 발전해서 지금 우리는 시족사회는 아니지만 이름에 성과 이름이 있죠. 성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의 성을 따라오잖아요. 즉 우리 가문, 우리 아버지가 누구이고 그리고 나는 누구다 라고 하는 소속과 정체성을 이름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알려준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름을 밝힌다는 것은 원시시대 때부터 우리에게 습관이 된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저 사람은 익명의 사람이 아니라 협력자구나, 믿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의 전환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소개가 필요한 거죠. 진화 심리학적인 원인 외에도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호감을 얻고 싶고 신뢰를 얻고 싶다면 특히 병원에서 자기소개를 하시게 되면은 신뢰의 형성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하버드대 심리학자 에이미 카디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상대를 만나 첫 수초 만에 이 사람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신뢰할 수 없어. 라고 판단을 한다는데요. 이 판단을 할 때에 중요한 것이 상대적으로 그 사람이 나한테 호의를 가지고 있는가, 나한테 따뜻함을 주는가 라고 합니다. 이 얘기 앞서서 물건의 가격만 확인했던 곳과 본인이 소개했던 곳에서 제가 느꼈던 온도 차이를 설명하는 아주 좋은 이론이죠. 또 나는 저 사람을 모르지만 상대는 나에 대해서 알고 있다 라고 하는
정보의 불균형에서 오는 불안을 완화시킨다고 합니다. 특히 병원은 어떤 곳인가요? 정보의 불균형이 심한데 이때 오는 불안을 완화시키는 것이죠. 자기소개를 받게 되면 안 한 사람보다 자기소개를 한 사람을 조금 더 기억을 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어떤 모임에 가서 인상적인 자기소개를 한 친구와 금방 친해지거나 그 친구를 잘 기억하게 된 경우, 다른 사람들은 다 잊었어도 그 사람은 기억하는 경우입니다. 자기소개를 하게 되면 나의 이름 그리고 나의 소속을 밝혔기 때문에 책임의식을 높여서 서비스 품질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건 조직 입장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사인을 보내게 되죠. 병원에서 자기소개가 필요한 접점은 처음으로 고객과 만나는 접점이겠죠. 첫 진료일 때 진료실 내에서 원장님이 환자분에게 본인 소개를 꼭 해주시는 게 필요하겠죠. 내가 여기 대표 원장이고 원장은 나 하나밖에 없는데 무슨 자기소개야? 아닙니다. 고객은 자기소개를 하는 병원의 원장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진료실이 아니더라도 어떤 병원은 진료실에서 원장님은 본인 소개를 하는데 진료가 끝나고 나서 토스를 받아서 상담실로 가는 경우에 상담실장님은 또 본인 소개를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궁금합니다. 내가 이 상담실장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 이 사람은 왜 이름을 안 밝히지? 이렇게 궁금해집니다. 첫 상담일 때도 자기소개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검사나 아니면은 고객분들의 불안이 높아질 수 있는 상황에는 자기소개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기소개를 하는 방법 쉽게 느껴지지만 실은 습관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벼운 아이 컨택 후 바로 무엇을 도와드릴지를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 자격을 또 소개해주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름을 해주세요. 자, 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면 얼마만큼 신뢰도가 바뀌는지 저를 통해서 한번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원키우미 대표 최문경입니다. 처음 오늘 강의를 통해서 보시는 분들은 원키우미 대표가 뭐지? 원키우미는 뭐지?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원키우미가 뭔지 모르는데 이렇게 하면 모호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고객분들이 원하는 본인에게 어떠한 것을 해주는지를 구체적으로 얘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고객 만족을 향상시킬 강사 최문경입니다. 이렇게 무엇을 전달하는 사람인지 더 잘 알 수 있겠죠? 이렇게 자기소개만으로도 향후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가이드를 줄 수 있습니다. 협조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설명이나 질문, 스몰 토크 등을 해주시면 아주 매끄럽게 진행이 가능하시죠.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자기소개를 우리 함께 실행해봐요 라고 하면은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질문들이 있어요. 제가 현장에서 강의를 하거나 또는 코칭을 할 때에 꼭 선생님들이 물어보시는 게 있는데요. 선생님, 아주 짧은 시간 고객을 만나는데 꼭 굳이 자기소개가 필요할까요? 네, 이렇게 질문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 고객을 대면한다면, 그리고 그 고객을 대면을 할 때 1대1이 아니라 1대4로 대면을 한다고 하면 굳이 자기소개를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1대1로 대면을 하고 그 고객이 우리 병원을 한 번만 방문하지 않고 주기적으로 방문한다. 즉, 우리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라는 가능성이 있는 고객이라면 자기소개를 하시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오늘은 짧지만 다음번에 오셨을 때가 있고 그 다음번에 또 다음이 되고 이렇게 관계가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 만났을 때 자기소개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게 저희 병원에서 제가 이 교육을 들었는데 저는 자기소개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자기소개를 하는데 이렇게 저만 자기소개하는 게 자기소개는 병원 전체의 문화로 함께할 때 가장 좋습니다. 병원을 구성하는 구성원들이
이름이 무기명이 아니라 유기명, 그러니까 의미 있는 이름으로 되어야 하는 이유를 병원 내에서 조직적으로 만들어주시는 게 가장 좋고, 제가 앞단에 설명드린 고객 만족도 조사나 네이버 플레이스 리뷰에 친절한 직원들을 언급해 주시면 좋습니다 라고 권유를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이런 것들이 잘 문화화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저만 해서 이게 효과가 있을까 없을까? 이게 맞나요?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부터 실행을 해보시면 어느 순간 이 작은 불씨가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꼭 나만이라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오늘 병원에서의 자기소개의 중요성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어떻게 자기소개하는 게 좋은지를 설명해 드렸는데요. 앞으로 남은 11개월 동안 저희 원키오미 시크릿과 함께 소소하지만 정말 도움이 되는 한마디씩 배워가는 시간 가지도록 하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저희 원키움이 더 많이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